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재는 49페이지예요. 49페이지. 자, 목차 02번 부동산 정책입니다. 지난주 부동산 문제를 공부했어요. 자, 부동산 문제가 되고요.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 현상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있었죠.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 두 가지가 있었고요. 자, 이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죠. 정부가 개입하는 공적인 노력입니다. 자, 이것이 부동산 정책이 되고 정책 그림 크게 세 가지인데요. 토지 정책, 다음에 주택 정책, 그리고 조세 정책입니다. 정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요,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요, 그때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고요. 지금 입문 과정은요, 왜 정책이 필요한가?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정부가 개입하는가? 자, 요걸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가 우리 교재의 목차 보시면, 자, 1번부터 봅니다. 자, 먼저 1번 정책의 개념을 보게 되면 부동산 정책이란 첫 줄 중간부터 밑줄입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공적인 노력 밑줄하시고요. 자, 이어서 목차 2번이지 본론입니다. 자, 정부가 왜 개입하느냐?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입니다. 목차부터 먼저 볼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1번 정치적 기능, 2번 경제적 기능입니다. 먼저 1번 정치적 기능은요. 첫 줄 밑줄입니다. 사회적 목표 달성 밑줄. 예를 들면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주택 공급에 관한 여러 가지 주택 정책 밑줄하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2번요. 경제적 기능은 또 밑줄입니다. 시장 실패를 수정 밑줄. 예를 들면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밑줄입니다. 외부 효과 제거 문제 밑줄.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크게 두 가지죠. 먼저 정치적 기능입니다. 다음에 경제적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정치적 기능은 밑줄에 있잖아요. 바로 사회적 목표 달성입니다. 반면에 경제적 기능은 바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는데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것은 정치적 기능이다. 바뀌면 틀린 말입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정치적 기능은 정부가 집 없는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합니다. 이것이 정치적 기능이 되고요. 다음에 경제적 기능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장, 바로 외부 효과 제거 문제죠. 그러면 이 자체가 심지문이에요. 바꿔서 물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면 틀렸잖아요. 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이다. 바뀐 문장이죠. 틀린 말입니다. 또는 외부 효과 제거 문제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에 속한다. 틀린 말이고요. 바뀐 문장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사회적 목표 달성하게 되면 여기서 좀 깊이 있게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먼저 주택 수요가 나와요. 그리고 주택 소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출제가 되었어요. 15회심에서. 어떻게 나왔죠? 주택 수요와 주택 소유는 동일한 의미이다. 틀린 말입니다. 우선 한글부터 다르잖아요. 범위가 다른 의미가 돼요. 이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택 수요는요. 영어로 하우징 디맨드가 되고요. 주택 소유는요. 하우징 니즈가 돼요. 바로 주택 필요를 말해요. 필요. 비교해서 본다면 먼저 주택 수요는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죠. 수요와 공급 공부했잖아요. 자, 수요하게 되면 또 올려볼까요? 일정 기간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해요. 그럼 수요하게 되면 일정 기간은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사전적 개념이 되고요. 이때는요. 유효수요입니까? 잠재수요입니까? 유효수요죠. 반드시 구매력이 뒷받침된 유효수요를 가리킵니다. 반드시 구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구매력이 없다 이러면요. 바로 얘가 됩니다. 유효수요가 아닌 경우. 이렇게 비교가 돼요. 그러면 유효수요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구매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소득층은요. 중산층 이상을 말해요. 이런 층은요. 능력이 없으니까 연봉이 억대가 넘어가고요. 이러면요. 내 능력 끝. 자, 20평대, 30평대 아파트 마음대로 살 수가 있잖아요. 얘는요. 가만히 두면 되겠죠. 시장 원리를 에서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시장에서 저절로 해결되니까 시장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주택 수요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주택 소유는요. 구매력이 부족하다. 돈이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바로 빈곤층이죠. 한마디로 저소득층입니다. 이런 층들은요. 능력이 부족하니까 평생 모아본들 내 집 마련할 수가 없어요. 내 집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떡하죠? 이런 층을 위해서 바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정책 원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렇게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이 없잖아요. 이들이 소유하는 만큼, 필요하는 만큼, 니즈하는 만큼 주택을 지어서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결국 정책이 필요한 것은요. 주택 수요 문제 해결입니까? 주택 소요 문제 해결입니까? 주택 소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 기능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참고로 주택 소유 저소득층이 나왔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많이 듣죠. 수저 계급론. 바로 흑수저와 금수저예요. 이런 층은요. 부모를 잘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흑수저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흑수저가 과연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부의 추월 차선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어떻게 하면 흑수저가 자력으로 금수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혹시 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독서를 좋아하시면요. 아마 작가 이지성 씨가 유명하죠. 이지성 씨요. 꿈꾸는 다락방 읽어본 분 계실 거예요. 꿈꾸는 다락방. 예.
자,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성공 공식인데요. 바로 R 이퀄 VD가 돼요. 멋진 공식입니다. R 이퀄 VD다. 자, 이건 뭐냐면요. 바로 V가 뭐죠? BBD. 생생하게. D는 드림, 꿈꾸면. 생생하게 꿈꾸면. 바로 리얼리제이션입니다. 바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예. 꿈꾸면 항상 이루어집니다.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예. 어떤 꿈요? 예. 그 꿈을 조사했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의 꿈이 1위가 뭘까요? 1위. 예? 뜻밖의 공무원요. 예. 공무원입니다. 예. 가만 공무원이 안정이 됐나 봐요. 공무원. 2위가 뭔지 아세요? 2위가 조물주 위에 있어요. 건물주라고 하죠. 그죠? 예. 따라서 1위가 공무원이고 2위가 건물주예요. 예. 무슨 말이죠?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입니다. 요즘 직장인들의 로망이 뭘까요? 직장인들의 로망. 예. 바로 꼬마 빌딩 가족입니다. 예. 그러니까 건물 한 채 가져서 인드로 따박따박 받아요. 인드로가 월 1,000만 원씩 들어온다. 직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노가 필요가 없어요. 예.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잖아요.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 애들도 건물주. 직장 빌딩의 로망도 뭐지? 바로 꼬마 빌딩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건물주. 예. 자, 그렇다면요. 이것도 역시 꿈꾸면 되는 거예요. 꿈꾸면 됩니다. 예. 어떤 꿈을 꿀까요? 기왕이면 꿈을 크게 보자. 100억 벌자. 멋지잖아요. 예. 100억 벌면 꿈을 꾼다면요. 분명히 현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왕 부동산 입문했으니까 자, 이런 것도 관심이 있잖아요. 여기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자, 이것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는요. 바로 숫자 100이 필요합니다. 백이 뭐냐? 바로 100권의 독서를 말해요. 100권의 독서입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내년에요. 꼭 1차, 2차 동착객 하시고요. 학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학교 왜 합니까? 예. 이렇게 해서 건물주 되기 위해서. 예. 틀림없잖아요. 예. 그러면 학교 가시면요. 꼭 요거 실천하세요. 100권의 독서예요. 100권의 독서. 그러면 100권의 독서하게 되면 자, 그냥 독서가 아니고요. 내가 만약 경매를 하겠다면 경매에 관련 책을 100권 읽으려 말입니다. 내가 땅을 투자하겠다. 예. 토지라면요. 토지 관련 서적이 있잖아요. 100권을 읽자 말입니다. 100권 읽자. 이렇게 읽어서 절대 읽는 걸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세요. 책을 읽기만 읽었다. 읽은 만큼 얻는 건 있어요. 그런데 책을 읽고 정리하지 않으면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 아시죠? 그분이 애들한테 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부탁했잖아요. 뭘 하라? 바로 초서. 책을 보면서 준영이 밑줄 긋잖아요. 좋은 내용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전부 다 옮겨서 쓰라 말입니다. 옮겨서 쓰라. 300페이지가 3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럼 다음에 읽는 것은요. 1시간도 안 걸려요. 빨리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진짜 공부예요. 이걸 줄이면 뭐죠? 다독, 많이 읽고, 다작, 많이 쓰고, 그다음에 다상량, 많이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예. 책만 많이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독, 다작, 다상량입니다.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반복해서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권의 독서를 많이 읽고 또 정리하고요.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권으로 줄이세요. 이 중에서 정말 내가 궁합이 딱 맞아. 멋진 책이야. 이 책을요. 10권 딱 줄이세요. 이걸로 승부 거세요. 요거 따라하면요. 건물주가 됩니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학교 가시고 다음 한 해는요. 꼭 여러분들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100권 독서 통해서 10권 줄이고 요거 따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하면요. 얼마든지 100억 버전은 문제가 없대 말입니다. 그러면 볼까요? 와, 100권 책을 어떻게 읽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제학무보다 더 쉽거든요. 쉬워요. 반만 노력해도요. 100권은 충분히 읽어요. 참고로 100권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의 경우는요. 올해 2월 21일입니다. 이때부터 독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책 분야고요. 책 제목, 저자, 시작일, 다 읽은 날 다 체크 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1, 2 쭉 적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이 12월 며칠이죠? 6일입니까? 그러면 3, 4, 5, 6, 7, 8, 9, 10, 11 딱 9개월입니다. 제가 9개월 동안에요. 원래 강의 풀로 했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 단과 특강 수업 풀로 했어요. 오전 야간 반요. 그러면 언제 책을 읽습니까? 자투리 시간. 이동하면서. 자투리 시간. 몇 권 읽었을까요? 정확히 139권 읽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겠어요. 만약에 이걸 안 썼더라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쓰니까 확실히 진도를 알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인 게 또 욕심이 생겨요. 더 열심히 읽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요. 한마디로 강의 빼고는요. 독서에 미쳐버렸어요. 스스로 독서 광이라고 할 만큼. 그래서 야, 어쩜 9개월 동안에 책을 139권을 읽지. 도저히 생각해도 불가사의합니다. 근데 현실이 되었거든요. 이것만 읽었습니까? 다 썼어요. 다 팔 정리하고요. 계속 생각합니다. 굉장히 시각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꿈도요. 100억, 500억 어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깨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 1년 동안 꼭 합격하시고요. 그 다음 1년은요. 이때부터 진짜 이렇게 실천하세요. 정말로 온갖 독서의 즐거움과 행복을 느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코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꼭 이제 이 독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 목표에 다음 목표. 자, 여기까지가 바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입니다. 이어서 경제적 기능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 실패가 뭐냐? 처음 보는 단어잖아요. 얘는요. 단어만 봐도 느낌이 옵니다. 그냥 풀어볼까요? 자, 시장 실패하게 되면 얘는요. 자원 배분이 효율적입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를 말이에요.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를 말이에요. 한마디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입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이때 시장 실패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내용이 출제가 되었죠. 언제? 올해 29회 때입니다. 16회 때 출제되었고 올해 28회 때 해서 그대로 2번 나왔잖아요. 그러면 시장 실패하게 되면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박스가 나옵니다. 자, 시장 실패의 단어가 보이잖아요. 어이 보시면요. 시장 실패란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이 밑줄입니다. 효율적 자원 배분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 밑줄. 그러면 이제 그 이유가 뭘까요? 2번 보시면 원인.
자, 원인 5가지 있죠. 얘가 2번 출제되었고 올해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목차 5개 있죠. 제목만 밑줄합니다. 1번 불완전 경쟁 시장 밑줄, 2번 공공재, 3번 정보의 비대칭성, 4번 외부 효과, 5번 규모의 경제. 5가지입니다. 옮겨서 볼까요? 자,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자, 첫 번째가 불완전 시장이죠. 두 번째가 공공재가 나오고요. 세 번째가 정보의 불확실,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네 번째가 외부 효과. 마지막으로 규모의 경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무엇을 가리킨다? 이 전체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 불완전 시장입니다. 그러면 시장. 자, 별도로 부동산 시장은요, 따로 한 3시간 공부해야 됩니다. 따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모르시잖아요. 이거 설명을 다 들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기본서가 나면요, 따로 꼼꼼히 하나씩 보도록 하고, 다만 불완전 시장 하게 되면, 자, 우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쉬운 예를 들자면 첫 번째 독점 시장이 있어요. 다음에 과점 시장이 있고요. 자, 더는 안 쓸게요. 또 독점적 경쟁 시장도 있습니다. 요점만 이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독점 시장은 잘 아시죠? 말 그대로 독점 기업. 전국에 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독점 기업이잖아요. 즉 독점 시장입니다. 어떤 게 있죠? 우리나라에. 예, 한전, 한국전력공사,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합니다. 독점 기업이에요. 과점 시장은요, 전국에 회사가 하나가 아니고요, 2개에서 5개 정도, 즉 몇 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항공회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5개 미만입니다. 또 어떤 게 있죠? 자동차 시장, 현대차, 기아차, 삼성 르노, 대우차, 상용 몇 개 안 되잖아요. 또 어떤 게 있죠? 네, 맞습니다. 강의를 미리 들었습니까? 다 하시네요. 그래서 010 또는 011.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가 과점 시장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할까요? 그럼 이제 독점 시장 봅니다. 자, 만약 지금 한전이 독점 기업이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한전이 공기업입니까? 사기업입니까? 공기업이죠. 만약 삼성그룹이다, 현대그룹이다, 또는 하나그룹이다, 이런 자 대기업이 독점 기업이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사기업이 독점 기업이면요, 전국을 독점했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비싸게 받을까요? 싸게 받을까요? 엄청 비싸게 받아요. 비싸게 받으면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요? 적게 만들어요? 물건은 적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적게 만들고 비싸게 파니까 독점기업의 형포가 너무 심하단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독점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세계 어느 국가는 전부 다 규제를 하고 정부가 개입합니다. 자, 그러면 세계에 최초의 독점기업이 어딘가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 들어봤죠? 록펠러 이분도 참 대단한 최고의 부자잖아요. 제가 최고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보셨죠, 그죠? 예. 록펠러가요. 좋은 놈이자 나쁜 놈이에요. 예.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자, 록펠러도 20대 때는요, 완전히 흑수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20대 때. 20대 중반 넘어서 석유업, 주유소가 되겠죠. 여기에 뛰어들어서 일을 배웁니다. 배우면서 이제 사업을 건드려요. 예. 물론 조그마한 주유소부터 출발했겠죠. 그래서 이게 점점 규모를 키우는 겁니다. 옆에 것도 인수합병하고요. M&A가 돼요. 또 인수하고 또 인수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록펠러는요. 미국 전역을 석유를 독점합니다. 독점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자, 석유를 독점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부터 노동을 착취합니다. 보수는 적게 줘요. 임금은 적게 주고 노동은 착취하고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미국 정부에서 야 이거 심각하다. 견제할 회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은 적게 주지 노동을 착취하니까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미국 의회에서 독점기업은 철저히 규제하자. 이때부터 이제 여기서 칼을 빼던 거예요. 이 자체가 이런 문제 생기니까 자원 배분이 굉장히 효율적이 못하다. 아주 큰 시장 실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록펠러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또 좋은 놈이 되기도 합니다. 록펠러가요. 나이가 들었어요. 55세입니다. 55세.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합니다. 의사가요. 불치병이래. 나을 수가 없대요. 준비를 하래요. 마음의 준비를. 1년 이상 살 수가 없대요. 예. 희망이 없습니다. 돈은 엄청 많은데 최고 부자인데요. 희망이 없어요. 불치병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요. 휠체어 타고 마침 지켜보던 중에 어느 한 소녀가요. 아주 큰 병에 걸렸어요. 입원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병은 나야 되겠는데 그 엄마가요. 닭똥같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제발 입원시켜달라고. 병원은 안 된대요. 왜? 돈이 없으니까. 문전박대 당합니다. 그걸 록펠러가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부하시켜서 비서시켜서 저 모녀간에 병원비를 모르게 해결해줘라.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 소녀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모르게 병원비를 대주고 낫는 걸 보니까 얼마나 뿌듯한지 너무나 본인이 행복을 느꼈거든요. 이때부터 록펠러의 기부가 시작이 됩니다. 너무 큰 보람을 느꼈거든요. 이때부터 기부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병이 났습니다. 불치병이요. 그래서 1년밖에 못 살겠다고 하는 그 불치병이 그렇게 기부를 함으로써 남을 도와줌으로써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록펠러가 언제 죽었을까요? 1년이 아니죠. 55세인데요. 록펠러가 죽은 나이는요. 98세입니다. 그러니까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록펠러는 가장 세계 최고의 기부왕입니다. 최고로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 점은 상당히 존경스러워요. 예. 멋진 부잖아요. 예. 이전까지는 나쁜 놈이었는데 뒤늦게 모든 걸 메꿨습니다. 기부를 통해서요. 멋지잖아요. 예. 어쨌건 독점기업은요.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시장 실패가 나타납니다. 이어서 과점시장요. 과점시장은 회사가 몇 개 안 돼요. 그럼 보시잖아요. 대개 여러분 이동통신 요금이 있죠. 이거 거기가 뭐 회사가 몇 개 안 되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요금 전부 다 비슷하고요. 다 같이 올려버리고. 예. 쉽게 말하면 가격 담합입니다. 짜고 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애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시장 실패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개입해서 과징금 물리면서 규제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규제가 바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적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공재가 되겠네요. 공공재. 공공재는 한마디로 무임승차 역할을 하죠. 프리라이더가 되고요. 예를 들면 도시의 공원, 경찰 또는 소방 또는 도로, 바다에 등대 있죠. 모두가 공공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일반 시민들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같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쓰니까 이러한 공공재는요, 일반 민간 기업이 공공재를 많이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아무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뭐죠? 과소생산. 아무도 안 만들어요. 얘가 뭡니까?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공공재는 누가 개입하지? 정부가 개입해서 이를 직접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잖아요. 역시 정부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비대칭성 말이 어렵다면 바로 불확실성이죠. 장래에 정보가 불확실하잖아요. 장래의 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만약 신상품을 만들려면 어디까지 만들어야 되겠나? 이것도 자원 배분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외부 효과입니다. 얘는요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요 여기다가 적었잖아요. 얘는요 시험에 아주 잘 납니다. 따라서 외부 효과 하게 되면 중요하니까 별도로 이따가 따로 외부 효과를 설명할 거예요. 얘는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만 외부 효과 하게 되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의 외부 효과. 두 번째는 부배 외부 효과예요. 그러면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본다면요. 얘는요 너무 적게 만들어요. 과소생산. 얘는요 너무 많이 만들어요. 과대생산입니다. 따라서 적정 생산해내고 너무 적어, 너무 많아. 이것도 자원 배분이 왜곡이 되었다. 즉 시장 실패를 불러일으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이 말을 쉽게 본다면요. 규모의 경제하게 되면 대규모, 아주 큰 규모를 말해요. 대규모. 그럼 얘가 왜 문제가 되지? 대규모.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요즘은 지역마다 가게 되면 지역마다 홈플러스다, 이마트다, 큰 대형 마트가 있죠. 얘가 바로 대규모, 규모의 경제를 말합니다. 이렇게 어느 지역에 대형 마트가 들어서니까 홈플러스, 이마트가 들어서니까 얘는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이 있어요. 좋은 점과 나쁜 점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대형 마트는요 한마디로 대기업 소유입니까? 아니면 개인 소유입니까? 대기업 소유죠. 대기업입니다. 이때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죠? 대형 마트가 들어서니까 주변 지역에 땅값이 올라갑니다. 이건 좋아요. 그러나 정반대로 아주 나쁜 점이 있어요. 대형 마트가 들어서니까 이 지역의 주변에 자영업자 있죠. 소상공인들입니다. 특히 재래시장 가보면요. 이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부 다 하나씩 매출이 뚝 떨어집니다. 형편없어요. 그래서 대형마트 하나 때문에 수많은 이 소상공인들이 전부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형마트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것도 자원 배분이 왜곡되었다. 정부가 개입하잖아요. 개입해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 영업 제한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점을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 바로 경제적 균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바로 정치적 기능이 있고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경제적 기능 두 가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어서 박스 밑에 보시면 목차 2번 있죠. 외부 효과 문제. 이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외부 효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를 다른 말로 인근 효과라고 불러요. 인근 효과이다. 먼저 의부터 봅니다.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입니다. 경제 활동이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즉 시장 X입니다.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바로 제3자에게 좋은 영향, 유리한 영향이죠. 또는 나쁜 영향, 불리한 영향입니다.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정의 외부 효과이다.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부의 외부 효과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대상 토지가 있어요. 자, 대상 부동산이 있다. 얘는요 절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부동성이죠.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이는데 옆에 땅이 있어요. 자, 인접한 인근 토지가 여기서 전철 여기 들어서는데요. 동네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많이 좋아지죠. 이거 바로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전철역이 아니고요. 납골 땅이 들어서는데요. 동네가 좋아지는, 나빠진다? 아주 나빠지죠. 얘가 바로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전철 여기 들어서면 왜 좋아지죠? 얼마나 접근성이 좋아집니까? 편리해요. 편리성이다. 납골 땅이 들어서는데요. 여러분 혐오성이죠. 혐오스럽다. 자, 편리성과 혐오성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장 가서요. 편리성 한 봉지 주세요. 이런 말 없잖아요.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건 아닌데 시장을 통하는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이 모두가 대상 부동산에 아주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다. 바로 인근 효과. 인근 시설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 효과입니다. 두 번째요. 근거를 볼까요?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거하게 되면 두 가지인데요. 바로 부동성입니다. 그리고 인접성입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대상 토지가 있는데 얘는 절대 못 움직이죠. 부동성. 그런데 인접한 토지가 전철역에 들어서니까 동네가 좋아지더라. 낙골 땅이 들어서면 반대로 나빠지더라. 그래서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동네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외부 효과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교재 볼게요. 고려 1번 의부터 봅니다. 외부 효과 또는 인근 효과란 두 줄 밑줄입니다. 자,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시장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즉 시장을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손해 또는 이익을 발생을 시키는 행위 밑줄 하시고요.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종류가 두 가지겠죠. 그래서 괄호 2번 정의 외부 효과, 3번요 부외 외부 효과입니다. 지금부터 종류 봅니다. 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정의 외부 효과. 다음에 부외 외부 효과예요.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를 똑같은 말로 외부 경제라고 불러요. 부외 외부 효과를 똑같은 말로 외부 불경제라고 불러요. 또 외부 경제를 똑같은 말로 자, 핀피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부외 외부과는 똑같은 말로 님비 현상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자, 핀피와 님비다. 이것만 해석하시면 돼요. 다 약어니까요. 그럼 핀피하게 되면 자, 약어니까 피 플리즈를 말해요. 제발 무엇을 해달래요? In my front yard, 즉 우리 집 앞마당입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 제발 전철역 만들어주고 시청 옮겨주고 백화점 지어지면요. 동네가 좋아지고 땅값 올라가잖아요. 바로 핀피 현상입니다. 그럼 얘는요. 다른 말로 개발 유치 현상입니까? 개발 기피 현상입니까? 개발 유치 현상이죠. 정반대로요. 님비 현상은 또 약어 해석하죠. 님비. 자, and not 하지 말래요. 무엇을? In my backyard. 우리 집 뒷마당입니다. 우리 집 뒷마당에 하지 말래요. 무엇을? 낙골당 설치하지 말고 쓰레기 별장 만들지 말고 원자력 발전소 만들지 말래요. 왜? 동네가 나빠지니까요. 님비 현상입니다. 얘는요. 개발 유치 현상이다. 개발 기피 현상이다. 개발 기피 현상이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최근 시험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결국 핀피 현상은 정의 외부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따라서 핀피 현상은 부외 외부에 속한다 X. 바꿔서 묻죠?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도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2번과 3번입니다. 그럼 얘는요. 한 장을 넘겨줍니다. 52페이지예요. 52페이지 보시면 박스에 있죠. 외부 효과 표가 나와요. 그래서 외부 효과는 이 표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걸로 문제가 거의 다 풀리니까요. 표를 보시면요. 왼쪽은 정의 외부 효과, 오른쪽은요. 부외 외부 효과입니다. 그러면 먼저 왼쪽 정의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인데 첫 줄 의도하지 않는 유리한 영향, 편익을 주는 것이고 한 줄 내려가서요. 핀피 현상, 즉 개발 유치 현상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부외 외부 효과는요. 의도하지 않는 불리한 영향, 즉 손해를 주는 것이고 다른 말로 님비 현상이다, 즉 개발 기피 현상입니다. 이어서 자, 세 번째 칸 보시면요.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 한 칸 내려가서 과소, 생산 이렇게 세 줄이 있죠.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세 줄이 뭐죠? 비용과 편익과 생산이죠. 그래서 항상 비용과 편익과 생산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절대 암기하시면 문제를 못 풉니다. 아시겠어요?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과 편익과 생산에 대한 내용들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